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내 인생 사용설명서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김동현이라고 해도 저는 김동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제 사용설명서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온전히 김동현 인생 사용설명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하실 건 취하시고 버리실 건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 움직여야 하고 움직이면 비로소 기회가 온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도 요즘 가지고 놀았는지 모르겠는데 미니카라는 거를 굉장히 재밌게 가지고 놀았습니다. 건전지와 모터를 집어넣으면은 제가 계속 튜닝을 해서 더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었거든요. 그런 미니카와 더불어서 레고, 더 나아가서 과학상자 이런 거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때 물로켓 경진대회, 고무동력기 경진대회, 그리고 전자 라디오 조립 대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발명 경진 대회 이런 것들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연히 고등학교도 이과로 진학을 하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전자공학으로 처음 진학을 했습니다. 수업을 듣다 보니까 나는 기계도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기계까지 같이 들을 순 없나 하다 보니까 복수 전공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단은 복수 전공을 신청을 해놓고 이 김동현이라는 사람은 군대를 가버리게 돼요. 그래서 군인 김동현의 인생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군대에 들어가서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다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된 그런 생활들을 했었죠. 그리고 더불어 이 군인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훈련병 신분으로는 아예 전화기조차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대원들을 모아서 한 연대원들이죠. 훈련병들을 150명을 이런 대강당 조교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밖에서 머리 잘랐던 친구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간 게 머리 150명? 보상이 따르지 않을까? 그 보상은 전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단 3초 만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고 머리 잘라본 적이 없는데 손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가지를 묻고 나서 그 조교가 저한테 바리깡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150명의 머리를 다 깎았어요. 그리고 나서 역시나 주어진 게 뭐였냐면은 2분 동안 전화할 수 있는 전화 이용권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150명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그 전화 이용권을 받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훈련병 생활을 하고 있는지 소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 제가 자대 배치를 받은 곳이 국군정보통신학교라는 대전에 있는 요 인근이죠. 대전에 있는 부대를 나왔는데 그곳에서 역시 또 때마침 그 이발병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 안에는 머리를 잘라주는 이발병이라는 그 보직이 있는데 보직은 아니죠. 그냥 일을 하는 건데 그 이발병이 전역을 하게 되면서 역시 머리 잘라본 사람하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잘라봤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역시 손을 들고 나갑니다. 거기에서는 15명의 머리를 자르면 하루 외출권을 줘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잘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군 생활 동안 2주에 한 번씩은 외출을 나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뭐 상병 병장이 됐을 때는 2등병들 데려다가 거의 2주에 한 번씩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외출을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한번 손 들었던 거를 계기로 굉장히 군 생활을 편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은 이 공간이 육군정보통신학교라는 곳이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을 교육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병으로서
본래보직은 교육병이거든요. 교육병으로서 이제 장교들이나 이런 부사관들을 직접 교육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서서 나의 지식을 전파하는 일에 2년 동안 단련이 됐던 거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는데 군대 오기 전에 뭘 했죠? 복수 전공이라는 똥을 싸버렸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전자공학하고 기계공학을 4년 안에 끝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양이나 이런 거는 들어본 기억이 없고요. 전공 수업으로 빽빽하게 계절학기까지 채워서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와 기계를 듣고 나니 내가 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는 3D 프린터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3D 프린터 전자가 합쳐져 있고 3D로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해서 독학을 해서 혼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다 보니 옆에 있는 독일인 친구가 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교수님께서 오픈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청담동 플라툰 쿠스탈레에서 전시를 하는데 한번 교수님과 함께 전시를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요. 역시 주저하지 않고 저는 내가 해볼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그 속에서 3D 프린터의 확장된 개념인 팹랩이라는 메이커 스페이스,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를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우리나라의 최초로 구축하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전시회에서 그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이렇게 전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팹랩이라는 그 디지털 공공 제작소를 만드는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역시 저도 우리나라 대학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기업을 갈까 아니면은 대학원에 진학을 할까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지없이 스펙 쌓아야지 라는 생각에 행사에 어떤 회사가 후원하는지 후원하는 회사 타이틀을 보고 지원을 합니다. 삼성 SDS였어요. 그때 삼성 SDS가 서울대에서 공교롭게도 서울대에서 이제 이 창업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모아서 얘들아 이런 거 가서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팀을 구성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전시회에서 만났던 분들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계시냐 했더니 이 행사를 주최한 게 삼성 SDS고 주관, 이 행사를 운영하는 조직이 이분들이 일하는 일터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야 반갑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 회사 대표님을 소개를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전해주면서. 그러면서 만나게 된 분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주인 고산 씨를 만나게 돼요. 이 우주인 고산 씨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누구죠? 이소연 씨 아마 떠올리실 건데요. 여러분 세대는 아닐 수 있겠지만 과거에 SBS에 우주인 선발대회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3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오신 분이 이분이고 사실은 러시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주로 나갈 분이었는데 러시아의 이제 교본을 자이든 타이든 부득이하게 반출을 해서 이소연 씨가 대신 가게 됩니다. 징계를 받게 되고. 뭐 어찌됐건 이 우주인 고산 씨를 만나게 되는데 이 우주인 고산 씨가 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럼 언제 밥 한번 먹으러 와요? 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걸 잊지 않고 꾸역꾸역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굉장히 당황하셨죠. 진짜로 올 줄 몰랐었나 봐요. 그러면서 당황스러워하시면서 갑자기 급조해서 갔던 곳이 종로의 동해로라는 중국집이었어요. 가가지고 짜장면을 사주시는데 간짜장도 아니고 일반 짜장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반 짜장을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얘기를 군대 얘기도 그렇고 뭐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좋아했는지 그리고 복수 전공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 쭉 풀으니까 그럼 내일부터 일해봐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뜻밖의 제안을 받았는데 저로서는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역시 또 덜컥 아까 대기업과 스펙 쌓던 와중에 덜컥 그걸 수락을 그렇게 해서 코가 깨어서 회사원 김동현 연구원으로 이 직장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명함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그 랩 디렉터, 팀장 이렇게 오다가 지금은 상임이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무조건 행동하고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 나설 때 언제라도 기회가 다가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머리로 이게 될까 말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부딪혀보는 그런 행동력,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제 첫 번째 사용 설명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롤모델을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혀라입니다. 여러분들 짐작하셨겠지만 저의 롤모델은 우주인 고산 씨입니다. 이 우주인 고산 씨가 우주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원래는 이제 서울대학교 수학과 출신이시고 삼성종합기술연구원에 재직을 했으니까 이과 공과 베이스죠. 근데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이런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한 회의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 고산 대표님께서는 우리나라 정책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버드 케네디 스쿨 정책대학원에 들어가서 그 정책을 공부하고 우리나라의 빚을 갚아야겠다. 그러니까 마음의 빚이죠. 우주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케네디 스쿨을 다니다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상한 학교를 가볼 것을 제안을 받아요. 그곳이 바로 실리콘밸리 나사 안에 있는 싱귤레이트 유니버시티라는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대학교 이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싱귤레이트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는 14주짜리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인류가 당면한 거대한 문제 8가지를 매년 선정을 해요. 그래서 뭐 물이나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푸드, 그리고 시큐리티 이런 것들을 매년 교육을 시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익스포넨셜 테크라고 불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들을 교육을 합니다. 이때 당시 2010년도만 해도 블록체인이나 3D 프린팅 그리고 뭐 바이오테크놀로지, 나노테크놀로지, IoT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엣지에 있던 기술들이었어요.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인들은 절대 모를. 근데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10년 빨리 학습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걸 바탕으로 교육을 하는데 첫 시간에 이런 슬라이드가 나온다고 해요. 바로 이 장표가 그대로 그 싱귤레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쓰인 장표인데 향후 10년 이내에 적어도 10억 명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주제는 인류가 당면한 거대한 문제를 어떻게 익스포넨셜 테크,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이 기술들을 가지고 해결하라고 하는 거죠. 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같은 우리 국내에서 이제 학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취직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거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 싱귤레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혁신가들 수백 명의 학생들을 받고 인류가 당면한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산 씨라는 롤모델을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저의 소명이 돼서 지금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와 맞는 사람을 찾으려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라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전자과를 먼저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PID 제어라는 거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그래프가 어떤 거냐면은 진폭을 가지다가 수렴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 값으로 수렴을 하는 그래프입니다. 저는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인생에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연애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학창 시절에 대학생을 포함해서 연애를 하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후회가 돼요. 제가 만약에 아직 미혼입니다만 결혼을 하려는 상대를 만나려면 그만큼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어떤 여자와 가장 잘 맞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부딪혀 봐야 됩니다. 내가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건지 몸매가 좋은 여자를 좋아하는 건지 혹은 쾌활한 여자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차분한 여자를 좋아하는 건지 지적인 여자를 좋아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내가 부딪혀 봐야지
경험으로서 체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런 식으로 가급적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비단 이 연애는 비즈니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뽑거나 사람들과 관계하거나 이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철학과 여러분들의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이 그래프 기억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는 글로 제가 저명한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의 인용구, 좋아하는 굉장히 말이에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부딪힐 텐데, 그때 절대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고 움직이면서 바로 그 기회를 잡아낸다면 여러분들이 한층 한층 성장하여서 미래를 직접 만들어보고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